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대선 열차가 본격 출발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그릴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각 정당과 후보에 주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에는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 일부 시설을 놀리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낙동강에서는 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환경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이 시설의 절반을 아예 못 쓰게 됐습니다. 시설 임차료 등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선점 경쟁이 치열한 데다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의 의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4,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인공지능 직접단지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전략지가 될 이곳의 핵심 시설은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중에서도 고성능인 H100, 880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기업 NHN에 임차료를 주고 이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절반만 쓰게 된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당시 전국이 어수선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픽 장치 임차료만이라도 먼저 반영되도록 추경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산불 재난 등 급한 안건이 앞서 있어 추경에서도 인공지능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전국 기업과 협력하고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려 했던 광주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정해지자 인공지능 직접단지 2단계 사업을 새 정부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는 속도와 직접이 승리의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광주가 키워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있는 시설도 놀리는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때문에 세계적으로 총각을 다투는 인공지능 경쟁에서 적기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출근길 조금은 흐린 듯한 모습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갑자기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호수 근처 지역이나 교량을 지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낮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3 대선 열차가 초고속으로 달리면서 후보와 정당만큼이나 지자체의 행보도 분주합니다. 지역의 수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약을 발굴하는 주체는 후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떠먹여주는 식으로 공약을 제안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지역 혁신 전략을 제시하며 호남 민심을 얻었습니다. 뚜렷한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문화수도가 그랬고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전력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에너지공대,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통령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에까지 담기며 성장한 지역 대표 전략 지식산업들입니다. 광주에서 양성된 청년 인공지능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여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창업 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 붐 역시 대선 바람을 타고 풀어낸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6.3 대선 전국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수건 사업을 총망라한 대선 공약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데이터 거래 도시를, 전남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새 정부를 대신해 지자체가 공약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건데 공약 채택을 읍소하는 자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선 후보자와 정당이 지역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실현할 공약을 발굴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도 정부와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대선 후보들이나 각 당이 공약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공약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이 공약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줍사 하고 요청하는 정도. 문화수도, 인공지능, 에너지, 그 다음을 이어갈 광주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 지역의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본분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총 81조 원 규모의 지역 공약 사업을 5개 원내 정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광주시당을 찾아 광주시 대선 공약 보고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인공지능 데이터 거래 도시 구축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청 설립과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40개 공약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장애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 여성 단체들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설순민 씨는 전 남편의 지속적인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은 설 씨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가정에도 소홀했습니다. 심하게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살림살이 때려 부수고 저한테도 던져버리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심했었어요. 최근에는 광주에서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인 10대 여학생이 SNS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알몸 영상을 찍어 전달하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들의 심리를 교모히 파고들어 이를 악용한 겁니다. 울면서 호소를 했지만 이 피해 당사자가 쉽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성적 접근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처럼 장애 여성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384명, 가정폭력은 1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 발달 장애 여성들은 사건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거나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37.7%로 가장 컸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현실에 저항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폭력법의 구조와 판단 주체의 관점으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구조의 한계에 저항한다. 여성장애인 단체는 특히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수사기관이 먼저 장애인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방청과 일선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빛원전 5호기에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조사가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어제 오전 8시 54분쯤 한빛 5호기에서 비상 디젤 발전기 2대 가운데 1대가 자동 기동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빛 5호기는 지난 7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 상태였고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입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인사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종 사기 사건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담긴 협박 메일로 가상화폐를 요구받았는데요. 사진과 신상 정보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에 노출된 겁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신의 음란한 영상을 몰래 녹화했다. 최근 순천시의회 일부 남성 의원이 받은 메일입니다. 나체 여성과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이 첨부됐는데 의원 얼굴이 합성됐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라는 협박도 담겼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일단은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현재 4명 이상 의원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번역기를 쓴 듯한 어눌한 문장, 똑같은 배경사진 속 얼굴만 달랐습니다. 답장하거나 금전을 이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곧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모든 의원님들한테 메일 열람을 요청을 드리고 절대 대응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서 아직 돈을 송금했다든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는 순천뿐 아니라 강원, 부산 등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의정 홍보와 소통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사진과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이를 악용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순천의 경우 전남에서 지방의회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첫 딥페이크 범죄 사례입니다. 신상이 알려진 일반인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에 파일이나 그림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열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영상을 발견하시거나 협박을 받으신 게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순천경찰서는 피해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해남의 한 간척지에 태양광 시설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역간척 사업을 통해 갯벌을 복원하는 등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문내면 혈도 간척지. 축구장 818개 크기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추진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역간척을 추진해 자연 환경과 연안 습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보상도 분할도 안 해줬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자. 바다로 다시 만들면 지역민들이 애완과 또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혈도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20만 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4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갯벌 복원 등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주장이 대립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반에 이렇게 희귀하게 대립된 과정에
의회가 이렇게 또 주체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 또 찬성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에 대해서는 논하기 이전에 면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순천시나 충남 천수만 등 전국 20여 곳에서 역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마련 등은 쉽지 않은 상황. 해남의 경우 토지 매입과 역간척 사업 등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척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10년이 다 되도록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양림동과 영국 웨일즈 카디프의 신진 예술인들이 장소 특정형 작품 제작과 공동 전시를 목표로 교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림 미술관 거리 협의체는 광주와 카디프의 신진 예술인들을 화상으로 연결한 워크숍을 열고 작품 설치 지역인 양림동을 답사하고 작품 기획안을 공유했습니다. 오는 6월에는 카디프에서 두 도시 기획자들이 만나는 두 번째 워크숍이 열리고 교류의 결과물은 내년에 열리는 양림동 골목 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830명 규모의 청년 구직활동수당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 또는 개인 역량 강화를 원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9세 미만 청년 가운데 소득 범위를 충족하는 830명이 대상입니다. 지난 2018년에 시작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은 그동안 7,600명이 지원받았고 광주 청년 통합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구온난화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낙동강에서는 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보호 설치로 물 흐름이 막히면서 유해 남세균이 조류 경보제 수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낙동강 7서 지점에서 유해 남세균인 아파니조메논이 밀리리터당 4,950개 검출됐습니다. 이는 조류 경보제 주의 단계 수준인 밀리리터당 1,000개의 5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물군 메리 지점에서도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남세균이 밀리리터당 1,330개 검출돼 역시 주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아파니조메논은 간독성과 신경독성을 지닌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월에도 이제 낙동강 하류에서는 녹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조류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12월 말 1월 초까지도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에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환경부가 답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 현상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겨울철에도 수온이 예년보다 높아진 점이 꼽힙니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보들이 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막아 호수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녹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대구 시민들의 주요 치수원과 가까운 강정 고령 지점의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 22일 유해 남세균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밀리리터당 14만 4,375개까지 검출돼 조류 경보제 경계 단계 수준보다 14.4배나 높았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청산가리보다 최대 6,000배 이상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을 배출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독성은 물론 생식기능 저하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정수처리 과정에서 활성탄 처리와 오존 처리를 통해 조류 독소를 제거하고 있어서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에 빠져 있다며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어느덧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앞세워 기부를 이끌어낸 지자체도 있지만 모금 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어 모금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산의 한 딸기 농가. 각종 비용이 껑충 뛰면서 부담이 커졌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딸기를 출하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새로운 판로이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실제 전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논산 딸기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팔렸고 덕분에 시는 지난해 14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243개 지자체 가운데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가 문화 행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것. 기부금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을 4차 산업 체험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두더지 잡기, 에어하키 등 그런 좀 요즘 시대와는 좀 안 맞는 좀 구형 오락기기들이 좀 많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VR,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전시와 중구는 성심당 상품권과 빵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전국 모금액 각각 31위와 21위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여구는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 사업 등을 통해 9억 원을 모금해 전국 15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충남권 지자체는 100위 밖에 머물렀고 특히 답례품이 쌀과 찹쌀 등으로 단조로웠던 계룡시는 232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기부자와 꾸준히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부금 팬분들 대상으로 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또 행사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식도 전하고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를 좀 형성해 나가면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정 기부 사업을 적극 운영하는 것도 기부를 유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농어촌 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소 운영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장 퇴직 후 농촌 보건지소장직을 맡아 주민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MBC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발의 노 의사가 시골 어르신을 친절하게 문진하며 발병 상태와 경과 등을 살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건지소장은 간호사 한 명과 함께 주로 나이 든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8인 정읍시 고부보건지소 임경수 소장은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33년 동안 재직한 후에 지방의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와 진료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지방행을 감행했습니다. 시골 의사가 부족한 터에 임 소장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보건지소는 하루 한두 명이던 환자가 20명 안팎으로 늘었고 의료 서비스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면 좀 바삐 좀 진찰고 시간이 예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건지소 같은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상담도 할 수 있고. 현재 정읍시 내 보건지소는 모두 15군데, 의사는 고작 6명인데 대부분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임용된 공중보건이라서 의료 경험이나 환자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임 소장의 급여는 연봉 4,300만 원. 병원급 의사를 마다한 데는 안타까운 현실을 멀리할 수 없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같이 이제 진료에서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치유되는 느낌.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니까는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임 소장은 의료 취약 지역의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지 근무를 희망하는 시니어 닥터들에 대한 연금 혜택을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시골 의사를 고집하는 임 소장은 환자들이 충분히 건강권을 누릴 수 있게 자신의 재능 기부로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진이 들 힘만 있으면 여기서 남고 싶습니다. 제가 환자랑 얘기하면서 저도 치유가 되고 환자도 도움을 받는 거고.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호수 근처 지역이나 교량을 지나실 때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낮부터는 더 맑은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먼지 걱정 도 없겠고요. 기온은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따스함이 감도는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낮 동안 정말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모레인 토요일 비바람이 지나겠고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